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오마이TV 정치라이브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연휴를 좀 푹 쉬고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하필이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주일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거의없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왜 하필이면이에요? 예? 아 어쩌다 보니 부사가 안 맞는데. 부사가 그러니까 잘못 걸렸다 약간 이런 거죠. 하필이면 이렇게 좋은 날 왜 이 멤버와 약간 어쩌다 보니 예. 어쩌다 보니 아나운서 출신 아니에요? 그랬네요. 예. 그러니까 오프닝- 정확하게 속내를 드러낸 거죠. 예. 오프닝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주세요. 제가 최근에 네. 어디 모 방송에서 곱창 광고를 하다가 곱창을 맛있게 이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1+1 24,900원에 잡내 가득 이렇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지 않아요. 이런 어휘를 적절하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요즘 이런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영수 씨가 방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둘까봐요. 예, 하필이면이 아니라 정말 네. 제가 사랑하는 세 분과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연휴는 좀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때도 쉬지 못했어요. 아 어제 또 고생하셨더라고요. 아 오죠. 예, 그것뿐만 방송, 아니라 네. 또 비상의총도 있었고요. 아, 예. 저희들 뭐 계속 움직였습니다. 예. 아, 그 연휴 때 혹시 새롭게 헤어스타일을 아니, 오늘 했어요. 오늘. 아, 오늘 결과 보고 예.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서 어. 예. 야 10년 만에 이런 기분 처음이다. 예. 네. 뭘 해볼까? 10년 만에 이 느끼는 기분으로 뭘 네. 해볼까? 네네네. 10년 전에 해봤던 파마를 한번 해볼까? 아. 어우. 당연히 이제 좋은 날이니까 네. 민주당에게는 정말 이게 사실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예상하기 사실 일반 분들은 어려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이제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된 그 소식 때문에 파마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파기환송 파마. 예. 어. 근데 혹시 주변에 만류는 없었습니까? 아니 오늘 사실 파마하러 갔더니 예. 그 샵이라 그러나요? 예, 이발소의 샵에. 아저씨라 그러나요? 그분이 예, 예. 사장님이라고 그러나요? 그분이 예. 파마는 안 된다. 아, 왜 이제 모발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파마하기엔 좀 부족하다. 조금 시간을 드리고 해야 좀 된다. 부족하다. 그래서 네. 예. 해달라. 아.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긴 뭐 또 나중에 또 네. 다시 또 이렇게 아 그럼요. 예. 네. 아 그리고 리빌딩 하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박주민 의원님 그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네. 그 파마 사진이 올라왔어요. 아. 보는데 예. 좀 이런 말은 좀 그런데 그 전쟁에서 생還한 병사를 보고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 돌아오셨구나. 네. 이분 완전히 돌아왔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까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봐왔던 박주민 의원의 헤어스타일 중에 정말 이거는 베스트입니다. 그걸 왜 딴 데 보면서 얘기해? 아니야. 야, 진짜 좀 너무한다, 진짜. 하필이면인 거죠, 하필이면. 아니 하필이면이 아니야. 진짜. 연휴 끝났는데 하필이면 아니야. 박준이야.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야, 잘 진짜 어울려서 드리고 싶어요. 너무 먼 산을 보면서. 아니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로. 근데,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근데 정말 네. 지금 댓글에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라는 네. 그런 어디 보고 어디 봤어? 지금 내가 끝까지 끝까지 안 보네. 댓글 야, 읽지도 않은데. 야, 진짜. 댓글창 띄워놓지도 않았는데. 에이,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야. 이게 매기는 거죠, 이게. 예. 오마이 TV는 조작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마 그런 댓글이 많을 거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예. 그래요. 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파마하게 만든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야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또는 네. 무조건 그거보다 저는 예상했다기보다는 네. 무조건 해야 된다. 되게 만들어야 된다. 아. 이 생각이 많았죠. 근데 오늘 오전에 사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넣었는데 네. 이 결론이 거의 정오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40분 만에 결정이 나왔죠. 그죠. 예, 40분 예, 만에 굉장히 빠른 결정이 결정이었어요.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셨는지 뭐 주류 언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속보 내지는 특보로 맞아요. 다루면서 네. 근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말을 통과하면서 네. 어제 특히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법원 내부에서 계속 비판글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이런 얘기 계속 전해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 제 친구들 중에
공부만 대학 들어서 공부만 한 친구들, 예. 전혀 진보적이지 않은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이 지금 부장들로 가 있거든요. 아. 그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저한테 연락해 와서 네. 야, 이거 법원 완전 미쳤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 친구분들 중에 또 몇 분이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신 건 아니고. 내부망에 올린 분들은 제 친구들은 아니에요. 제 예. 친구들 또 그렇게 용기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되게, 예. 되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게 그 오전에 MBC가 단독으로 기사를 냈던 게 이제 김주옥 판사님으로 제가 네. 성함을 네. 기억하는데 정말 주옥 같은 글을 네, 남기셨죠. 정말 주옥 같은 네. 글인데 정말 대단한 김주옥 글입니다. 판사가 중앙지법의 판사잖아요. 네. 이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오전에 그 코트넷에 글이 올라간 게 단독 보도로 딱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이 속보가 딱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는 이제 시민분들이 뭐 로그 기록 공개하라는 100만 서명 운동. 네.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연휴 100만 기간에 넘었어요. 100만을 그냥. 넘기고 네. 게다가 또 내부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전달해 주신 대로 부글부글 부장 판사들도 끓는 데다가 내부 비판 글도 올라오고 이게 뭐 아무튼 내부 비판글 정도가 아니에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사퇴하라 그랬어요. 물러나. 맞아.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랬어요. 이런 네. 글은 거의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제가 네. 그 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젠틀하게 쓴 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네. 단어가 없다 뿐이지 아. 거의 뭐 속 내용은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정신이야 네. 이런 얘기. 너 지금 우리한테 똥 뿌리고 있네. 나가라고. 나가라 좀 네. 이 자식아 좀 이런 내용의 글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쫄보구나. 아. 예. 특히 거기에 이제 그 댓글도 엄청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또 그 내부에서는 뼈 아프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진짜 법원 내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보적인 친구들이 아니야. 제 친구들 중에 일찍 부장단 친구들은 네. 그냥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노래방에 가서 이 리모컨으로 노래 신청할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진짜요? 그건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면 우리 일상 너무 다른 세상 아니야? 진짜 공부만 한 혹시 친구들 누가 옆에서 생각해보세요. 계속 눌러줘서 모르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예. 진짜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 바로 대학교 들어가서도 사시 공부만 이런 친구들은 네.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사법연수원에 제가 가봐도 예. 네. 그 같은 반 있는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한번 노래방에 갔는데 예.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 노래 신청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아니 근데 저 이런 말씀 들으니까 왠지 그 전자기록 안 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지 아니 대법관 모를 것 정도면 같은데? 못 봤을 것 같은데. 절대 네. 못 보죠. 그죠? 아니 정작 네. 근데 6만 8천 페이지 전자문서로 봤다는 사람이 판결문은 왜 종이로 써갖고 나와요? 그치. 여기 떡 컴퓨터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예, 있었잖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막 네. 얘기하지. 조이대. 네. 아니 그렇게 전자문서가 친숙한 분이 네. 왜 이건 전자문서로 안 해? 집에 아이패드 없나요? 아. 왜 이걸 인쇄 갖고 나왔어?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지. 오늘 이제 법사위도 있었고 해서 그 얘기도 이따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조이대의 사퇴 전에 네. 천대엽이 먼저 사퇴하겠다라는 아. 생각이 오늘 들 정도였고요. 자 일단 형사 7부의 이 판단의 내용을 보니까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동시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네. 116조에 나와 있는데 음. 서울고법도요. 이사님 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네. 5월 15일로 잡으면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이제 그 밑에 또 나왔던 내용이 뭐 외부나 내부에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우리는 오직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아닌 것 했는데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보더라도 예. 고법도 같이 공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맞아요. 결국 이거는 이미 아까 뭐 박주민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전국 법관 그 대표회의 그것도 예. 이제 빨리 열어라 예, 이런 예. 얘기가 나올 만큼 이건 이미 뭐 다 전 국민의 이제 박제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조희대 그 사법 쿠데타 세력 그 시민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사법 개혁이라는 게 그동안 예. 우리가 뭐 검찰 언론 개혁은 많이 주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존중해주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걸 완전히 순서를 완전 맨 앞으로 끌어와가지고 이 사법 개혁 그리고 그 지금 김현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나오는 것 같아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산을 하고 가는 게 거의 시대 정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부장 판사들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정말 부글부글한 정도가 장난 아니다라고 아니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시민분들의 위대한 승리라고도 거창하게 좀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도 맞지만 내부에서 실제로 비판을 넘어서 사퇴글까지 올리는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 그럼 시민들의 힘보단 그분들의 힘이 컸다.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 왜 그래? 내가 그랬잖아. 외부에서 쪼고 내부에서 쫓다 그랬잖아. 왜냐면 공시
왜냐면 요즘 유권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게. 사실 시민분들이 먼저 시작하셨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판사들이 내부에서 짜준 건데 이분들의 성함은 제가 방송에 아주 명시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김주옥 부장 판사, 네. 노행남 부장 판사, 김도균 부장 판사, 송경근 부장 판사. 이런 분들 외에도 다른 분들도 지금 막 동참해주고 있고 네. 법원 직원분들도 네. 댓글 달아주고 있고 대댓글 맞아요. 달아주고 맞아요. 있고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자, 근데 14일에 민주당이 어쨌든 조희대 청문회 잡아놨잖아요. 네네네.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뭐 보세요? 아시다시피 뭐 정당한 이유라는 거를 대면은 네. 안 나올 수 있고 예. 또 이게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형사 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고발한다 해서 예. 그 사건이 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지들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겠죠. 그러나 그러나 이런 초유의 대법원장 예. 법원을 통째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 욕심 때문에 정치판 한복판을 밀어넣었던 대법원장이 존재한다는 거. 예.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거. 증인으로 소환했다는 거. 역사의 기록이 반드시 남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민주당은 견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논의는 해봐야 돼요. 예. 논의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탄핵까지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예, 예.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고등법원이 이제 기일을 연기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정무적인 판단할까? 이건 어차피 다 통으로 지도부한테 넘겨놓은 거라서 예. 얘기는 다시 해보긴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저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장서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저고요. 네, 그럼요. 제일 심하게 조롱하시는 것 같은데. 선두주자로 있기 때문에 아, 혹시 아니, 법적 조치 생각하신다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풍신수길 대신에 네. 무슨신수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온갖 비판들이 쏟아지는데 이거를 다 보니까 네티즌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풍자를 하고 있는 데다가 고고하신 대법관님들이 이런 모멸감을 못 견디잖아요.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은 정치인 멘탈이죠. 그렇죠. 아. 네. 근데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면 일찌감치 자리를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예. 알박기를 잘하나요? 아니 뒷덜미를 자꾸 끌어내리기 전까지 절대로 안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이익이 생기거나 대표적인 게 한덕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가 끌어내리려 그래도 끝까지 찜부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칼집을 잡은 김에 그 조희대만 또 뭐라 그러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조희대가 이상한 걸 하자고 했어요. 그럼 그 따라가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사퇴를 하려면 그 10명이 싹 다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시킨다고 하냐고 그걸. 예. 대법원이라는 이름이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아이코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대법원에 앉아갖고 뭔가를 판결 내리는 상황은 민주당이 절대로 그냥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선 후를 봐서라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네. 저는 이게 그 한편으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줬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사법부에서 있었던 이 자행했던 국민들의 참정권도 뺐고 대통령 후보의 참정권도 뺏어버렸던 이 쿠데타 자체를 뭔가 이렇게 봉합하는 느낌으로 갖다가 가만 안 될 것 그런 건 같아서 안 되죠. 사법개혁 운동 그리고 대법관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까지도 네.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것처럼 그 이전에 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네.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법원을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를 양승태 시절로 회귀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조희대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단계가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예. 끊임없이 양승태 시절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예. 아울러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법개혁 네. 더 이상 저희가 양승태 코트 같은 형태의 대법원으로 가면 안 아우, 되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법원 관련된 개혁 작업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희대 재판관이 말한 본인이 말한 정의에도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떨어졌지만 예. 그렇다고 행위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오. 게 대법원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오. 그게 잘 안 됐지만 예. 그렇다고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는 이재명 오. 대표랑 비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오. 사법부가 정치에 뛰어들다니요. 그럴 거면 법복 벗고 나가서 정치하셔야지. 법복 입은 정치인이죠 지금은. 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참고로 우리 거의업단님의 전공은 법학과입니다. 꼼꼼하게 읽으셨어요. 1학년 때만 공부를 하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손을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 멋있다라는 댓글과 함께 네. 지금 멋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살짝 요즘에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유튜브 컨텐츠 참 많이 출연하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네. 버퍼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죠? 요즘 유튜브 자체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혹시나 안 되시는 분들은 살짝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네. 접속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아. 말씀 더불어 지금 드리고요. 이 중요한 멋있는 말 했는데 다 아니 버퍼 때문에 안 된 거. 아니 내가 매기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아니야. 진짜 우리 싫어하나 봐. 아니야. 하필이면이지 뭐. 아니야. 하필이면 또 버퍼가. 왜 하필이면 지금 버퍼가? 참 이게 왜냐면 버퍼 걸린 순간 얘기 안 들리고 나중에 딱 들어왔더니 저 놀았습니다. 약간 욕. 자 1학기 1학년만 공부하고 중간에 다 날라가고 놀았어. 다 날아가고. 예. 저는 우리 세 분의 조롱의 대상이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바로 위에 멋있다라고 시끄러운 인마님이 남겨주셨는데 그 밑으로 버퍼 이거 왜 이름 버퍼가 보여서. 저는 근데 요즘에 예. 이제 뭐 이건 저는 워낙에 음모론자고 예. 영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예, 이해해 예. 주시기 바래요. 네. 이 방송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진보 방송마다 다니시면서 이 버퍼 부대가 있어요. 버퍼라고 방송은 멀쩡한데 단적인 예로 저는 제가 출연하는 방송은 다 켜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보시면 켜놓고 예, 있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 한 번도 버퍼가 걸린 적이 없는데 그냥 버퍼로 쓰는 거예요. 한 5명의 아이디 정도가 지금 이 방송을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5명 정도가 계속 들어와서 예. 버퍼 때문에 못 보겠네요. 에이 오늘은 시청 포기. 오늘은 안 볼래요. 이거 진짜 이런 영향이 크죠. 댓글을 계속 남겨요. 아.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도 여전히 버퍼네요. 아.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서 나갑시다 이런 분위기를 막 만든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이 방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부분만 버퍼 걸려고. 진짜 버퍼라니까요. 이런 댓글 달린다니까. 자 오늘 네. 버퍼 드립 또 네. 하필이면 드립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저 즐거움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리수니까 그냥 막 써주세요.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박주민 의원의 헤어스타일 우리 시청자님들의 평가를 지금 또 우리 제작진께서 붙여주셨어요. 왜 이 방송에 이제 이 풀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헤어스타일 평가를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새로운 분위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스타일이다. 자 구관이 명관인데 아쉽다. 아이고 이런. 자꾸 펌으로 눈이 가서 프로그램 내용 파악이 안 된다. 박주민의 헤어에 집중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네 가지의 이제 그 문제 여론조사를 달아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말이죠. 제작진도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 박영식 아나운서 우리 싫어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요걸 위해서 방송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뭐 정말- 출연진들 불러다 놓고 예. 조롱하려고 데려다 놓는 거예요? 출연료도 많이 안 주면서? 와 이제 대본 2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웃을 줄 몰랐어요. 자 어쨌든 버퍼링은 좀 이제 무난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 버퍼링 얘기는 지금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예. 해결된 것 같고 우리 거의업단님 네. 법대 나와서 이번에 판결문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다. 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밝혔는지까지도 네. 아주 그 어떤 행위에 대한 강조를 제대로 해주셨다. 행위는 남아 있다. 그 행위를 국민들이 심판한다. 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므로 니네 행위도 예. 실패했지만 심판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에 대한 얘기, 대법원 로그 기록에 대한 얘기. 근데 야 이게 오피셜이라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대법원이 로그 기록을 하지 않는다. 관리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 기록을 달라고 증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행정처장 입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보지 않았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정말 애둘러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결국 박은정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조직법 제 65조를 거론하면서 기승전 법관들의 심판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단순하잖아요. 접속했어 안 했어? 봤어 안 봤어잖아요. 네. 근데 아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사실상 실토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모르세잖아요. 이건 사실 이건 실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말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는지 안 봤는지 우리는 밝힐 수 없어. 예. 근데 우린 보고 재판한 거야라고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 기록 못 가시겠으면 실험을 해보십시다. 실험이요. 6만 8천 장을 이틀 동안 읽을 수 있는지 네네네. 자신 있으면 들어와. 실험 해보자고. 뭐 네. 대충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영화 시나리오 다 모으면 한 6만 8천 장 정도 될 거예요. 한번 다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실험에 응하시던가 아니면 네. 로그 기록을 까시던가 네. 그것도 아니면 솔직하게 말을 하시던가 네. 셋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민들 앞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갖고 법복 입고 내 판결이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소한 대법원 판사들이 거짓말은 안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에 나와서 처음에 다 봤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정확하게 오늘 답변하고는 완전 달랐어요. 다 그때부터 이제 봤다고 망했죠, 했고, 사실. 그다음에 공보관이 부랴부랴 수습할 겸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을 다 볼 필요 없고 중요한 부분만 법리 판단할 때 필요한 부분만 보면 됩니다라고 공보관이 커버를 쳤어요. 결과적으로 다 안 봤다는 얘기를 안 봤다는 한 건데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안 봤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검찰이란 정치 검찰 조직에서 변명할 때 말 바꾸는 기술하고 되게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불쾌했거든요. 저 이거 되게 그쵸.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말 흐리거나 자꾸 이상하게 논점 이탈하지 말고요. 그래서 봤는지 안 봤는지. 그럼 안 봤다면 처음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 장관이요? 행정처장. 행정처장. 이 양반이 나와서 한 말은 그걸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든지요. 네. 진실은 원래 가볍고 단순한 겁니다. 그렇죠. 왜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자꾸 빙빙 돌려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을 봤다는 듯이 해놓고 네. 이제 와서는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양 네. 말을 바꾸는 거죠. 오해가 아니죠, 이거는 진짜로. 근데 더 웃긴 게 법률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록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판결문에 대해서 가장 법조계가 네. 많이 비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법률심인데 왜 이렇게 사실 판단을 했어? 예를 들어서 백현동 관련돼서 그런 압력은 없었다. 사실 판단을 했어. 네. 사실 판단을. 맞아요. 그래서 많은 많은 형법학자하고 변호사들이 야 법률심인데 왜 이렇게 사실 판단을 자꾸 해? 이 판결 마치 1심 판결문 복붙한 것 같아.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사실 판단을 할 거면 증거하고 기록을 다 봐야 돼요 또. 네. 그러니까 봐야지. 그냥 내용하고 말하고 안 맞고 말에도 앞뒤도 안 맞고 지금 이러고 그렇죠. 있어요. 이게 보통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게 아니 뭐 어쨌든 14분이 이 사건을 다루는데 엄청 경무에 시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한 몇만 건 되는 거죠, 의원님. 엄청 많아요. 몇만 건, 4만 건, 5만 건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 판사 한 명당 1년에 4천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1년에 너무 4천 건. 예, 사건 예. 엄청 많아요.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사건이 많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렇게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판단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엉망인 거잖아요. 엉망인 거죠. 네.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드러난 거죠. 그렇죠. 암암리에 있었던 이 게 중요한 사건도 안 보는데 네. 그런 사건 보겠어요? 실제로 제가 그 네. 1심에서 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명박 재단 곽상도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당시 그게 이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예. 2심에서 뒤집혔어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 그 유죄 확정 받아서 예. 지금 이제 정광훈 씨랑 같은 신세가 됐는데 아, 전과자요. 내가 끝나고 고소하려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 2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불만이었어. 뭐냐면 네네. 재판을 하는데 일단 판사가 엄청 높이 앉아 있고 네. 내려다보잖아요. 네네.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동안은 그냥 권위의 어떤 그 의미로 그런 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저것들한테 우리가 왜 저거 그 내리 깔보는 거를 예. 그걸 왜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 예. 생각도 들고 특히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그냥 말을 끊어요. 그래서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말라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재판하면서
겪었는데 예. 이게 그나마 저는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얘기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도 그냥 알아서 맡겨놨더니 결국 이 사단이 지금 났기 때문에 네. 저도 이거 당연히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 그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전반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혁을 하자라는 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고 예. 전 사실 어제 그 100분 토론을 보면서 박지민 의원님 예. 또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 생각을 한 게 그 이현주 의원님과 네. 같이 하시잖아요. 네. 맞은편 둘이 사실 계속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국민 주권의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막 반대편에서 승복을 했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지금도 승복을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자기들끼리도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무튼 전 이런 걸 보면서 와 저것들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전혀.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한 후보를 그냥 사법부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날려버리겠다는 거를 정당화하는 논리. 예. 이걸 보면서 저들은 그 자기들 필요할 때는 뭐 정치의 사법화를 맡겠다고 해놓고 음.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구나. 예. 전 저 세력 때까지 이제 예. 퇴물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 정치 퇴물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쪽도 퇴물들이 많아요. 어. 기존에 해왔듯이 뭐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 잡아가지고 늘상 해왔던 걸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뉴 미디어 예. 이런 오마이TV라든지 예, 이런 네. 데 통해서 다 반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평론가들 중에서도 퇴물 많아요. 특히 대표 장성철 씨. 제가 진짜 그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제 얘기가 만약에 부당하다 생각하면 뭐 반박을 하든 해도 좋은데 예, 예. 뭐냐면 방금 지금 맑은 눈에 광인이 느껴졌어요. 예. 누카렵을 쓰더라고요. 누카렵이 뭐야? 딱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라고 네, 딱 표현은 일베 안 했지만 펜코 이게 예. 실제로 이준석 씨도 대선 주자인데 그런 용어를 썼고 이번에도 딱 그 장성철 씨가 방송 나와서 뉴스 아이킥에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예요? 누가 뭐 재판 받을 짓 하라고 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딱 그 저거- 누카렵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보수적인 합리적 보수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저는 평론계에도 지금 퇴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아. 대표적으로 정치 쪽에서도 지금 이낙연 씨랑 한덕수 씨가 예. 뭐 이따 단일화 얘기 좀 하겠지만 예. 정치 퇴물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퇴물들을 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게 예. 진짜 시대 정신이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비교적 좀 신선한 그 사람이니까 퇴물은 아닐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뭐 어제 토론을 들어갈래 했는데 눈이 마주쳐서 못 들어갔어. 어제 토론 좀 해보니까 예, 이런 좀 느낌이 고생하셨더라고요. 네, 진짜 예. 극한 직업이에요. 그 맞아요.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예. 그다음에 헌법에 대해서는 일부 조문들은 아실지라도 예. 헌법의 정신은 모르시더라고요. 아, 이게 국민 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뼈대가 설계되어 나가는 이 헌법의 체계와 핵심 원칙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거업님은 법학을 전공하셔서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그 정도 기본 아니겠어요? 저는 주민의 헌법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 주민의 헌법. 네, 주민의 헌법 깔끔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네. 헌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주민의 헌법. 지금 요즘에 교보 요즘엔 많이 안 팔린대요. 예. 내일 알릴레오 북스 나가서 한번. 예. 아, 좋습니다. 예. 아니, 주민의 이분들이 헌법을 또 저는 이제 그 이제 모 평론가 장모 평론가라든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장쟁이 형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음. 이런 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음. 다만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예. 마치 그 고장난 LP판처럼 네.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그러기를 누가 잘못하래? 예. 논란이 있으면 사퇴하는 게 맞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본인들도 알아. 근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기계적 중립을 맞추겠답시고 이런 사람들 자꾸 부르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앉혀놓고 아니 보수 평론가라는 그 이거 타이틀을 달고 내가 그러면 맞습니다. 대법원이 잘못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어떤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못 한다는 사실 뻔히 알잖아. 근데 그래놓고 앉혀놔. 저 이거 굉장히 악취미적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그냥 상대하는 사람들만 인내심의 한계를 실험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그렇게 되니까 마치 이제 그 어떤 대등한 예. 그 논리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찬반의 논리처럼.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건 지성적으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격투고요. 예, 어제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저거보다 차라리 격투가 생산성이 있겠다. 아, 백분 격투. 예, 예. 오. 백분 토론이 좀 예. 예, 힘드셨어요. 예, 예, 힘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격투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대신 나가겠죠, 박주민 의원님.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니까 네. 제가 전문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사실은 그 완벽하게 동의를 하면서 이 언론이 12월 3일 이후에 보여줬던 기계적 균형을 빙자한 기만적 중립은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럼요. 이게 어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이제 사법 개혁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제 개혁적인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우리 앞에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마 뭐 100분 토론이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프로그램이든 간에 뭐 차후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따끔한 지적을 항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행동으로 저널리즘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 죄송한데요. 예예예. 의자 좀 바꿉시다. 아 맞아요. 예, 그건 진짜. 바꿔야 돼요. 뭐 예. 권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가 상징적으로 어제 네. MBC 뉴스 하이킥의 앞차기 프로그램에서 네. MBC 방송하다가 의자를 제가 부셨어요. 왜요? 왜요? 아니 그냥 손잡이 쪽에 대고 힘을 줬는데 손잡이 쪽이 통째로 뜯어져 나가면서 바사삭했군요. 바사삭. 예, 그 플라스틱 손잡이가 통째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제가 왜 그랬나? 네. 제가 평소에 의자를 많이 부시는 편이긴 합니다. 어. 이동형 TV에서도 하나 부셨고 매부쇼에서도 하나 부셨고 MBC에서도 하나 부셨는데 네.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여기는 여기 괜찮아요. 왜요? 네. 약간 여기 끝났어요, 다행히 지금. 이게 예. 나무인데다가 손잡이가 없어요. 부술 게 없네요. 예. 어쨌든 이 의자 이 고매하신 양반들인 건 알겠으나 예. 고매한 걸 굳이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뭐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너에게 너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사람이다.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굳이 그렇게 티를 낼 필요가 없잖아. 예. 우리 다 권위를 버리는 시대 아니겠어요? 박주민 의원님도 파마하는 거 다 SNS에 올리잖아. 아. 친숙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고 벽 느끼지 말고 친숙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관들도 그럽시다. 그래봐야 네. 공무원인데 뭐. 그렇죠. 근데 아까 네. 박주민 의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노래방 가서 이런 것도 전혀 할 줄 모를 모른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도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검사로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쭉 해서 검사가 된 친구들이 네. 처음 검사가 돼서 그 보임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조차도 그 검사 어린 검사를 보고 영감님 아. 이렇게 해요. 어. 그럼 처음에 약간 겸연쩍대요. 네. 내가 뭐라고 막 이러다가 영감이라 부르지. 어느 순간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젖어들어.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조금 있다 생각해 딱 든다는 거.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문, 즉 검찰이라는 가문이 빛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잖아. 그다음부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종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문을 또 계속 빛나게 하기 그 위해서. 가문의 또 짱이 되고 싶어하고. 또 나중에 또 가문에 또 짱이 되고 싶어. 예. 요 메커니즘이 쫙 가면서 그렇게 예. 된다 그러죠. 결국 근데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검찰 가문을 박살낸 게 윤석열인 거고 맞아요. 지금 이 사법부 가문을 박살낸 게 조이된 조이대. 거잖아요. 조이되죠. 예. 야, 이거 이 가문은 대단한데. 사실은 형편없는 가문이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걸 다 보여준 거죠. 또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패가 망신이에요. 네. 여기죠. 패가 망신을 하고 나면 네. 이제 그때부터 헝그리 정신이 생길 겁니다. 예. 그게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이제는 뭐 재건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제 창건 수준의 각 기관을 새로 세워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당 뽀개기를 하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라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뽀개놨고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뽀개는 중이니까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조이대 대법원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충실히 짚은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법안도 있고요. 실제 입법으로 향후의 사법개혁 과제들을 달성할 만한 내용들, 즉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 통과한 법안, 대통령 당선 시에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를 한 상황이거든요. 박주민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당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도 좋은데 어떤 사법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뭐 간명한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내부에서 이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그 요인은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승진 등을 미끼로 판사들을 길들인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김명수 코트 때는 그런 것들을 못하게 부장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고등부장 승진 제도라는 걸 없애버렸어요. 사실상 승진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다음에 법원장도 판사들 니들끼리 호선해. 이거 승진 아니야. 완전 승진 제도라는 걸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판사들의 어떤 근무지를 결정하고 돌리는 법원행정처의 수직적 권한을 수평적으로 많이 해체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면 내부에서 뭔가 그런 걸로 대법원장이 막 와 그럼 다 오고 예, 가 예. 그럼 다 가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예. 동시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숫자 늘려서 다양성을 확실히 더 보장한다든지 예. 판사들도 좀 더 다양한 출신들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죠. 예. 필요한 내용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네.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왜냐면 국힘 얘기 너무 재밌어서 빨리 넘어가. 빨리 가긴 해야 돼요. 예,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만. 예, 예, 예.
그 이제 체스판에서 말이죠. 예. 정말 덤 초이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덤 초이스 바보 같은 선택. 그 한 수로 판이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네네네. 저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예. 정말 덤 초이스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멍청한 짓을 해서 결국 온 국민이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건 마치 좀 너무 저급한 비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혁명이다 이러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간 거예요 지금. 혁명이다 이러고 옷 다 벗고 막 빤스 내리고 나갔는데 예. 나만 바보 된 거야. 아무도 안 따라오고. 거기 따라간 9명만 같이. 9명만 같이 나간 덩그러니. 거야. 그래서 지금 그 9명을 국민들이 다 에워 싸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진짜 덤 초이스 맞고요. 희대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예. 희대에 멍청한 짓을 했고 예. 김주옥 부장판사의 몇 마디로 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음.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냐.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물러나라. 요게 이제 김주옥 부장판사의 언급이었고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총학생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회장을 하셨다고 제가 오늘 그 모 변호사에게 들었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학생운동을 또 하신 분이라 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우리 국민 주권이라든지 네.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늘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모처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예.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예. 거죠. 예. 아니 근데 역시 그 법학과는 굉장히 좋은 표현을 오늘 많이 쓰시네요. 저는 하필이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아유 좋은 표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자 덤 초이스는 체스에서는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네. 바둑에서는 떡수라고 부릅니다. 떡수. 오나요? 떡수 나오나요? 떡수를 놨을 때 예. 요 판을 한 번에 말아먹는 수가 떡수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 단일화에 진짜 떡수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판이 불리해지면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문수라고 합니다. 진짜 쓰는 용어예요? 아니요. 아니. 야, 근데 진짜 이제는 거의 뭐 우리 그 거의 없다님은 방송을 이렇게 주물럭 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오늘 6시에 김문수 한 떡수, 문수 떡수, 을지 문덕 뭐든 간에 어쨌든 만났는데 단판을 원했던 김문수는 안 됐고요. 맞아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문수에게 유의미한 뭐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겠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뭐 만날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그리고 이 만남을 갖기 전에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안 하면 자신은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선언을 하고 갔어요. 예. 요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부터. 아니 이제 되게 황당한 거예요. 저는 어제도 100분 토론에서 질문해서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도대체 뭘 위한 단일화인 거예요. 진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단일화하는 거야. 진짜. 야. 윤석열이 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한 마디도 반성도 안 하면서 내란 어게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진짜 자 이런 단일화는 국민들 위해서 한치의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뭐 웃기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마 그냥 김문수 버티기, 한덕수 고사 이렇게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덕수 고사는 결국 11일 이후에는 사퇴하고 예. 그냥 김문수로 쭉 가는 그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뭐 우리 두 분은 오늘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네. 이재명 대표이자 후보의 재판이 연기된 건에 대해서 국힘에서 별 말도 안 나왔어요. 네. 그 말이 지들이 너무 정신이 없어요. 예, 지금. 그 말인즉슨 관심이 없어요. 왜? 대선을 이길 거란 생각을 안 해요. 예. 애초에. 그래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선을 지고 나서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네. 근데 한덕수 뒤에는 쌍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뒤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음. 옆에 김재원이 있어요. 네. 김재원이 아니, 진짜 그 차명진도 있죠. 네, 차명진도 있죠. 예, 예. 예. 그리고 사실 전광훈도 있죠. 진짜 예. 뒤에는 정광훈이 진짜. 있겠죠. 있을지 모르죠. 맞아요. 네, 그건 예.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근데 저는 언제나 싸움은 뒤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보통 싸움의 기술을 가지신 분이 아니니까요. 예, 이게 진짜 공포의 외인 구단이거든요. 다 정치 일선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잘하면 이게 이제 복귀 무대가 될 뿐더러 예.
국힘 당권이 내 손에 들어와? 아 그럼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건 말건 상관없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네. 하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국힘 당권이 내 손에 들어온다고? 곧 있으면 지방선거고 좀 있으면 또 조금 지나면 총선인데 예. 야 이걸 어떻게 놔요? 난 이건 나래도 못 놔. 근데 이건- 김재원이 이걸 논다고? 차명진이 이걸 논다고? 네. 절대 못 넣죠. 예. 거기에 비해서 한덕수 측은요 예. 어떤 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배불렀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여기는 진짜 풍찬 노숙을 겪어서 아 그럼요. 한참을 배고팠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집니다. 김재원 대구시장, 박계동 경북도지사, 아 그럼요. 차명진 국회복지, 아 좋다. 혹은 차명진 비대위원장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복화 대선 얼마짜리야? 이후에. 예. 복화가 얼마짜리 아유, 손에 들어오는 이게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죠. 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김문수 후보 말고도 그 둘러싼 인사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간절함이 다르죠. 예, 제- 그 구도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봤을 때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네. 단일화 협상을 해주고 싶어도 네. 아마 옆에서 옆구리를 겁나 찌를 겁니다. 맞아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닥치라고 막 이럴 거예요. 네. 맞아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데 김문수도 일단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쵸. 예. 아니 근데 오늘 단일화 내용의 그 한 줄 평이 아까 제목에 모 언론에 나왔는데 뭐 이거 한 문장이면 끝나요. 단일화 관련돼서 한덕수 당에게 일임 이거고요. 네. 김문수 어. 뭐라고 했을까요? 음. 내가 당이다. 멋있어. 내가 당이다. 야. 그쵸. 지미국 국가네요. 그쵸, 그쵸. 그렇죠. 지미국 아 근데 국가 그 국힘의 당원 당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무 우선권을 갖고 당무 있습니다. 우선권을 네.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마치 내가 오연호다. 내가 오마이다. 내가 오마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지금 평소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평소에. 아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나 아 비슷하네. 같이 방송 오래 해야죠. 왜 자꾸 묻어버리려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오마이 나 없으면 안 굴러간다는 얘기. 아니 다 오해. 자 이제 투표 붙여주세요. 여기 댓글 투표. 박영식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박영식 없이 오마이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여기 많아요 나오시는 분들. 네, 아침에 하스파티 있고 많은데 왜 그러세요? 여기 최강호 의원님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시는데 왜 그러세요? 하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진행이 제일 깔끔하다. 자 어쨌든 버티기에 들어가면 방법이 없을 거라는 판단은 이제 지배적인데.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예. 친한계 의원들한테 물어봤었어요. 니네들이 올라가면 한덕수하고 어떻게 할 거니? 예.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올라가면 한덕수 고사시킬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럼 전략은 비슷했던 거네요. 전략 비슷한 거. 김문수도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좀만 그쵸. 버티면 예. 한덕수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연합뉴스 속보에 따르면 김문수 한덕수 내일 오후에 추가 회동에 합의는 했대요. 장소는 미정이고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는 오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돌리고 네. 내일과 모레 전국위원회를 하고 예. 10일과 11일에 전당대회를 거쳐서 강제 단일화를 한다가 시나리오를 그렇죠. 판이 다 짜여져 있었지. 네. 가문끼리 결혼하는데 진짜 신랑 신부들은 싫다 그러고 막 이런 그쵸, 거. 그쵸. 억지로 끌고 오는 거죠. 억지로 가지고 막. 억지로 막 강제로 붙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가처분을 어쨌든 김문수 후보 쪽에서 걸어놨죠. 걸었잖아요. 네. 전국위원회와 그리고 네. 전당대회 걸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가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것과는 거의 밀어놓고 네.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 당권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밀어놓고 국힘에서 뭐를 할 거냐고 또 속보가 나왔냐. 내일 TV 토론을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된 것 같아. 내일 기사 제목이 이래요. 내일 TV 토론 하는데 양자 여론조사 후보들에게 제안할 것. 그러니까 자 당에서는 자 우리 TV 토론 합니다. 자 김문수 오시고요. 한덕수 오시고요. 자 일단 니네 둘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당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올 거잖아요. 당연히 네. 안 나가죠. 그쵸. 아니 당무 우선권은 후보한테 있는데 누가 지금 당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당장 차명진 씨도 그래서 그 쌍권 나가라고. 예. 그리고 그런 그 여론조사 하면 마이너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고 네. 사실 저는 그 덕후 분들도 이제 센스 있는 분들 많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덕후의 그 한 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예. 이제 김문수는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렇죠. 한덕수 이제 들어갈 사람이다 보니까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또 권영세, 권성도 이런 사람들이 자극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섣불리 거기에 따라주면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냥 호구가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이건 그들이 판을 깔아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힘 갤러리 이런데 저도 많이 이렇게 정찰 다니다 보면 예. 결국 이제 쌍권과 한덕수는 내각제 세력이라면서 지금 엄청 욕 먹고 있고. 내각제요? 아, 내각제 세력이라고 거의 묶어 한 묶음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묶임이 되고 예. 자당 후보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일단 굉장히 열받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근데 이건 그거 당연히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요. 네. 이제 그 프락치라 그래요. 예. 30년짜리 프락치다. 아 굉장히 거대야. 30년 앞을 30년. 내다보고 네. 이날을 좌파가 위해. 들어간 거야. 좌파. 한번 먹어보겠다고. 좌파 선동 방식이다. 이게 바로. 야.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아. 짜증이 나면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아니 싶겠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제가 김문수 찍어주고 싶네요. 30년을 존버한 거예요. 30년 동안 때만 기다리고 때만 있었던 기다린 거지. 거야. 이때만 기다렸다. 봐봐 체력 관리 막 턱걸이 막 하면서. 야. 아, 턱걸이 잘하시더라고요. 턱걸이 잘하잖아요. 야. 이게 김문수 후보를 제가 이제 사실은 어둠의 이 세계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 지지하는 어둠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후보님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이 경기도지사 배틀이 돼야 된다.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의 이 어떤 진검승부가 돼야지 네. 이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 판에 껴들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 맞는 말씀. 그리고 지나간 유신 말씀. 독재 시절을 견뎌냈던 분이고 고문을 그렇게 격하게 당하시면서도 절대로 이 어떤 자신의 동지를 불지 않았던 결기 있는 분이고 지금 우리 캠프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꽃꽃 문수입니다. 근데 저는 좋다. 결기 말씀하셨는데 결기 우리 좋다. 진행자분께서 진짜 결기 있는 게 쇼츠가 어떻게 따일 거라고 생각하는 요거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나 진짜 들으면서 아니 나를 자꾸 이렇게 묻혀버리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예, 아니 근데 왜냐하면 진짜 어둠의 비서실장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럼요. 우리 저기 당권파 분들하고요 네. 지도부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우리 후보님도 우리 후보님이 과거에 그 과거에 좀 뭐 이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거 불응 전과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 퇴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해하지 않습니다. 이분 물러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 야. 퇴거하지 않아요. 이분 예전에 네. 막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맞아요. 아. 제가 봤을 때 뭐 당근이나 이런 데서 택시 한 대 빌려가지고요. 네. 어디 숨어버리면 찾지도 못해요. 정말. 클로킹 능력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네. 아, 눈은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니 어제만 해도 클로킹이 완벽했잖아요. 완벽했죠. 예. 동선을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네. 10시 반에 봉천동에 김문수 후보 집 앞에 갔는데 완전 그냥 헛발질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건성도 뭐 전화 목록 이렇게 아, 그거 기자들한테. 언플이야.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아니 그럼 그게. 저는요 우리 후보님의 이름을 김문수 후보님이라고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아. 전화번호를 이렇게 네. 저장을 김문수 장관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아, 이게 권성동 우습게 원내대표가. 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거야 이게. 우습게 보는 거네요, 사실. 그죠? 아니 뭐야, 지금 이게. 우리 그 어. 의원님도 전화번호부에 딱 이재명 후보님 돼 있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죠. 근데 네. 아니 거기 아니, 그당 저는 좀 게을러서 네. 이재명이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님으로 해놨는데 예. 그 뒤로 안 바꿨어. 아 근데 후보님이잖아요. 대표 시절에도 계속 이재명 후보님으로 전화번호 있어요. 스마트 야. 초이스야. 내 스마트 마음속에. 초이스야. 나 이럴 줄 알았어. 우리 후보가 되실 줄 알았어 나는. 아니 내다보신 김문수 거죠. 김문수는 30년도 언더커버를 하는데 말이야. 30년 내다보신 후에도 거지. 계속 후보님으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에? 한 달 후에도 한달 후에도 후보님. 그땐 아무리 박주민 의원이 귀찮아도 빛처럼 바꿀 겁니다. 빛의 속도로 바꿀 거예요. 빛의 예, 예. 아 그때는 이제 네 글자로 아 근데 바꾸시겠죠. 걱정이에요. 지금 댓글이 예. 영식이 수상하네. 댓글 올라오고 아, 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 혹시 그거 봐요? 저기 게으름 벌꿀진가? 아, 네, 종종 봅니다. 예, 거기 보면 박영식 일배설이 여기 올라 있어. 박영식 일배설, 탱고설 등등 많아요. 예. 언더커버야 언더커버. 일배냐 예. 펜코냐 지금 몇 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마찬가지로 30년. 오늘 제작진분들하고 이게 짜고 저를 그만두게 만들려는 것 같아. 그만하란 얘기지 이제. 이제 그만했다. 이쯤 하면 됐다. 아, 그만하고 오마이 TV에 내려와라. 잠입해서 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버렸어. 예. 아 우리 젤라토르님 예. 일배설, 팸코설 등등 많아요. 아유, 소중한 관심 감사합니다. 예. 제 유튜브 좀 봐주시고요. 기왕에 오셨으니까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 중요합니다. 예, 한덕수죠. 한동수가 많이 아닙니다. 당황했나 봐요. 한덕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한동훈 아니야?
마음껏 조롱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이고요. 네. 어제도 제가 이 시간에 따로 다른 데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1시간 단위로 막 소식이 달라요. 네, 맞아요. 지금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TV 토론 얘기 있잖아요. 예. TV 토론 보니까 로드맵에 따라서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 토론과 이후의 양자 여론조사까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것이고 이것은 당 차원의 로드맵이다. 근데 아까 우리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이다. 내가 당인데. 내가 당이다. 네. 이거 다 지금 이게 당원 당규를 위반한 행위예요. 신동욱 대변인도. 해당 행위자들을 해당 행위자, 문책을 해당 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그렇죠. 외부의 무소속 후보를 밀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아까 국힘 갤러리인가에 보니까 그 뭐가 유출이 됐더라고요. 5월 5일 일정인데 한마디로 한덕수 일정이에요. 근데 네. 그게 뭐 국민의힘 관련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밖에서도 보더라도 예. 명백하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고 뭐 그런 구성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무슨 자료 같은 게 유출된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서도. 아니 근데 그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왜 한번 김문수 후보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아, 이거는 뭐 일산으로? 김재원 비서실장 얘긴데 네네네. 사진 찍으러 갔는데 앞에서 한덕수 후보가 사진 찍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김문수 후보가 예, 일산으로 예. 사진 찍으러 갔어요. 예. 근데 당에 전화가 왔대. 거기 찍지 말고 홍대에서 찍어라. 네. 우리 거기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근데 가서 그래? 그러면 오케이. 이제 나를 좀 당 후보로 이제 인정을 하는구나. 인정을 해주나?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홍대 스튜디오로 갔지. 근데 옆방에서 한덕수가 똑같은 포즈를 찍고 있는 거. 나중에 사람만 바꿔치기 하려고. 배경이 같아야 이 눕기 따기가 좋거든.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겠다. 제가 오늘 들은 얘기가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도의원 출신이시고 우리 당에 이제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인데 도의원 하실 때 이제 김문수하고 자주 붙었는데 네네. 김문수가 자존심이 그렇게 세대요. 장난. 그래서 지금 국힘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행위가 이 김문수의 그 딱딱한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는데 막 반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 있는 거지. 반말을 했다고? 반말로. 그래서 또 그게 국힘 갤러리 이렇게 보면은 예. 거기서 다 요약해서 올려주거든요. 어. 엑기스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제가 보더라도 이거 참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국민의 그 홍준표 씨가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오늘 중요한 폭로를 한 거라고 맞아요. 보는데 그분도 참 예, 짠하더라고요. 윤석열, 그렇죠. 이미 그 짜여진 공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의 공작. 윤석열 측에서의 네. 공작. 그래서 네. 지금 한덕수 공작으로 지금 이게 이뤄지고 있는 거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폭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홍준표 후보와 뭐 나경원 후보 등등 이제 경선을 함께했던 후보들은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 뭐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그냥 멀찍이 이제 뭐 굿이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한마디만 하면 안 됩니다. 예, 더 하셔도 돼요. 한동훈 후보 이제 후보 아니죠. 그냥 백수잖아요. 예, 요즘 유튜버, 보니까 유튜버. 스트리머 같던데. 그쵸. 예. 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타 좀 그만 치시면 안 됩니까? 네? 기타요. 네. 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때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직접 제가 정말 기타라는 악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1,000만 원짜리 팬더 재즈 마스터를 들고 예, 개발의 편자라는 말 아시죠? 예. 그 손가락은 50원짜리 손가락이에요. 아. 기타가 나는 그 기타를 볼 때마다 미치겠어. 그 기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이, 1,000만 원짜리 바디를 갖고 내가 태어났는데 50원짜리 손가락이 나를 막 만지고 있잖아. 만약에 기타가 인격이 있는 기타라면 어디서 뛰어내렸을 겁니다 아마 정말. 참을 수 없다. 제발 그만해 주시기 바라고. 게리 무어 같은 그런 어려운 거 연주하지, 스틸가또 블루스 이런 거 연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연주 수준을 봤을 때 딱 맞는 건 젓가락 행진곡 정도가 그분 실력의 딱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되도 않는 짓거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아니 네. 사실상의 이 당원 모집 공연 예. 네. 이거를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하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신은 나중에 또 당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우군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젓가락 행진곡이든 뭐든 이제 이렇게 네. 보여준 퍼포먼스 네. 해주면서. 다만 이제 삑사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롭다 야 근데 정말. 그거를 계속 보는 것도 참 근데 대단하다.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 그 연주를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 그러면서요, 아니면 아유 못하지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일단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네. 기타 연주를 할 거라면 네. 일단 제정신 있는 사람은 통기타를 들고 옵니다. 아. 예, 그래야 수음이 제대로 될 테니까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렉기타를 가져온다면 어쿠스틱 앰프를 꽂아가지고 어쿠스틱 기타처럼 치겠죠. 근데 그러면 실력이 뽀록이 나요. 굉장히 크게 뽀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렉기타를 쳐야 소리가 좀
쨍쨍쨍쨍 이러면서 좀 퍼지거나 네. 이렇게 묻어가 있을 수 비슷하게 들린단 아.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질 낮은 수인 게 기타 만져본 사람이 들으면 다 알아요. 네. 우리 김정재님은 야. 저도 라이브 봤는데 진짜 저도 잘 치는 줄 알았다고 오해하셨나봐요. 예, 그게 잘 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전문가. 예, 그냥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무료 네. 기타 강습 있지 않습니까? 네. 2개월 들으시면 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전문가. 모욕적이에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예. 네. 자, 근데 놀려야 되잖아. 이게 도파민 중독 증상입니다. 이거 이 끊을 수가 없어. 그 발꼬락 냄새 계속 맡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마치 제가 이준석 공약 8호 공약 오늘 나온 거 보고 막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야. 진짜 미쳐버릴 아니 것 같아. 마니아적으로 자꾸 이렇게 안 미치려고 하는데 네. 보게 돼요. 알고리즘에 또 뜨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아까 우리 저 홍준표 후보 얘기해 주시면서 이른바 이제 윤석열 쪽에 공작이 있었다라는 식의 폭로. 네. 홍준표 후보가 한 거잖아요. 전 후보가 했는데 일요신문의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확정 전날에 윤석열 자택이 있는 아크로비스타의 지하상가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 식당에 누가 있었느냐? 윤상현, 강명구, 곽규택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친윤으로 불리는 당권파들 일부를 불러서 이 대선 과정을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사실상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근데 윤상현, 강명구, 곽규택의 경우가 과연 당에서 실제 그런 구심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윤상현은 예전부터 윤석열의 입이라고 불리지 않았었나요? 그건 그렇지만 메신저 역할이죠. 뭐 메신저 본인의 정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가져다가 쌍권한테 네, 네. 전달하는 역할이나 그 두 분이 직접 오시진 않고 네. 윤상현, 강명구, 곽규택이 만나서 술을 마신 그 목적은 아마도 이제 이 대선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아까 백분 토론 말씀드렸듯이 예. 보면서 승복을 했다는데 누가 승복한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승복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는데 아무도 지금 승복 안 당장 했어요. 윤석열은 뭐 개 풀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승복을 안 했는데 자기들 그냥 말을 그렇게 하면서 또 자꾸 통합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볼수록 저런 세력들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것들이다. 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임의 목적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내지는 한덕수 후보를 옹립을 시켜서 어쨌든 대선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 목적 아니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술 먹어봐야 지금 다 무산이 돼버리게 생겼네. 나가리 될 판인데 예. 김문수가 버티기만 하면 무산 되는 거죠. 당연히 100% 무산되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씨의 폭로가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쪽이 그나마 이제 좀 될 것 같아서 음. 글로 우르르 몰려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끊긴 거죠 이게. 예. 김문수 자존심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예. 그 변수를 누구도 고려하지 못한. 예. 그러면 세 분 다 어쨌든 5월 11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버티고 그 이후엔 한덕수 후보가 고사가 된다라고 두 분도 보시는 거죠? 아까 예. 의견 똑같이 이게 주셨고. 논리적으로 봐도 네.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게 김문수 후보는 그냥 버티면 자기가 이긴 판이라는 그건 걸 알고 너무 있죠. 잘 알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예. 안 버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 승리가 만약에 한덕수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 승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예. 뭐 어떻게 이제 대세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예. 김문수가 봐도 지금 말도 안 되는 판이거든.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럼 내가 여기서 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예.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 예. 어차피 대선 후보 2번은 김문수로 찍혀서 나갑니다.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한덕수는 이제 무소속 18번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대충 그 정도예요. 왜냐면 신경- 싱글시니까 제일 뒤쪽일 거예요. 너무 멀다.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한덕수는 자기 돈으로 일단 선거 유세차랑 계약하는데 120억 들어간대요. 네. 그리고 그 공보자료 넣는데 30억 정도 들어간다. 그걸 안 하려고 네. 등록 전에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소속 후보가 됐을 때 국민의힘 돈으로 선거 치르는 건 불가능한 불가능. 일이죠. 법카가 안 나와요. 이제. 예.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네. 자산이 89억이라고 신고돼 있나? 맞습니다. 막 그럴 텐데 89억. 그거는 택도 뭐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공중. 네. 아니 보통 근데 진짜 돈이 많이 들긴 하죠 대선 많이 치르려면. 들죠. 어느 엄청 정도 많이 들죠. 비용이 아니 듭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웬만한 사람들한테 문자 한번 뿌리려고 해봐요. 예. 그거만 해도 뭐 그러니까 보통 어마어마하게 평균적으로 나가요. 아시는 비용이 우리가 잘 체감이 안 되지만 몇십억 몇백억대인 거죠. 예. 그죠? 대선 제도를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네네. 예전에 문재인 저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보면 거의 항상 비행기로 이동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비행기로 도착할 무렵에 그
그 장소에 도착하시는 장소에 네. 트레일러 같은 게 먼저 가서 무대 다 세팅하고 이게 다 돈이에요. 돈이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89억 가지고는 택도 없겠네요. 택도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산업원이 같은 거 있으니까. 왜 여기서 죄송합니다. 예, 예. 사금융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전직 의원 200명 넘는 사람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벌써부터 이권이 관계된 그렇죠. 거예요. 예. 끝난 그러니까 거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김문수 쪽에 다 김문수죠. 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로들이라고 하고 실제 국힘의 상임고문 이런 분들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고. 그거 중요합니다. 예. 그 왜냐면 그거 보니까 비교적 젊은 분들이 단식을 해야 된다면서 네. 80대 그 유준상 고문하고 70대 김무성 씨가 실제로 그 제목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교적 자막이 비교적 젊은. 젊은 그러니까 어디 지금 청년, 그러니까 70, 80이 거기서 청년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97세 뭐 신영균 고문도 요거 한다고 하고. 진짜 건강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거기에- 거긴 7080이 청년인 당입니다. 예. 평균 연령이 몇 명이? 7080이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 나이가 7080인 거구나. 7080 연대생이라 해도 사실 청년 얘기 못 하는데. 그런 건 어렵지. 그 당에서 아무튼 청년이니까 너가 단식하라고. 그리고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들도 또 단식에 동참한 지금 상황이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한다고까지 해가지고 5월 11일이면 지금이 7일인데 한 나흘 단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문까지 견뎠던 김문수 후보한테 과연 아, 어필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밥 몇 끼 굽는 게 그분한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예. 전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후보님처럼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까지 갔다 오시고 풍찬 노숙을 견디시고 저기 자유통일당 갔다 오시고 전광훈 목사 그 구속됐다고 해가지고 예배에서 펑펑 우시고 맞아요. 이런 일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후보가 김문수 후보죠? 네네네. 비서실장 아까 비서실장이라 했잖아요. 이재명 임시- 후보님 그런 적이 예. 없는데? 비서실장 임시- 비서실장. 임시 컨셉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자, 버퍼 걸렸어요. 요거 그러지 마세요. 한덕수 후보가요. 네. 자, 오늘 JTBC 보도에 진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관훈 토론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무속 의혹이 제기되니까 아주 발끈했어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연초에 네. 보는 운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JTBC 기자하고 3년 전에 한덕수 후보의 부인이 말씀을 서로 나눴던 내용이 육성이 그대로 그냥 공개가 됐어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이냐, 제가 명리학을 했냐,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도 공부했습니다,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답답해서. 나는 우리 남편 공무원하는 거 답답했거든. 하버드 박사하고 돌아오면 KDI를 가기를 원했어. 내가 명리학이 밝다고 소문이 났죠.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정보 수집하고 바람 잡는 일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팔자가 다 말을 해주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주 그냥 일반 토정 비결 보는 수준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예. 저는 한덕수 후보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는 우리 후보님을 한덕수 후보라고 생각해요. 예, 예. 뭐야 이거 국민의힘 토론회야 뭐야? 저는요. 예, 예. 말씀하세요. 한덕수 후보님께서 정말 어떤 예.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대선 후보가 되게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죠. 예, 예. 광주 사태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치. 그랬다가 비난을 받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 말 이재명도 했다. 그치. 아이 참. 굉장히 악의적으로 따다가 말이죠. 맞아.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은 예. 이거를 이거 코트까지 따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광주 사태라고 악마화하기 위한 뭐 어떤 이런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거기서 쓴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가져다가 야 이재명 됐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야 나는 이분을 섬겨야겠다. 이분이 진정한 우리나라 보수의 얼굴이다. 오늘 뭐 두 분 맞방 쇼츠 요거만 딱 나갈 거야. 사이에 있는 황희도 이사님 영혼이 약간 당신 누구야 한동훈인가? 이준석. 우리 후보님 얘기할까요? 할 말 많은데. 거기다가 또 저 배우자분 무속 좋아하시죠? 예. 배우자분 무속 질문하니까 발끈해가지고 거짓말이라 그러죠. 예. 근데 그 거짓말 30분도 못 가서 다 까발려지죠. 예. 진정한 보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모든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덕수 후보님께서 예. 꼭 무소속 후보 등록하시고 아 예. 저도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단일화가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자신이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평가를 당당하게 받으실 줄 알아야 이준석 대통령의- 후보님은 어떠세요? 단일화 하세요? 아니 한번 얘기해줘. 아니 얘기해줘. 왜냐면 제가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네.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그 뭐랄까 그 동안에 있었던 재판 관련된 이슈들이 연휴를 좀 갈랐잖아요. 네네네. 대법원 선고 때문에 네. 그 기사가 굉장히 많고 많았어요. 한덕수나 김문수 관련해서는 다 단일화야. 음. 그래서 기사가 없어.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 지금 DC 마겔이라고 하죠. 마이너 갤러리랑 싸우느라 정신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유권자들 네티즌들과 싸우느라 정신 없어서 네. 지금 그런 언론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사실 역시. 중요한 건 예, 보법이 달라 보법이. 그렇죠. 누구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요. 압도적 새로움이죠. 네. 사실은 이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네. 그 지쳐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사실 거기서 군침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짜증나긴 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선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충돌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런 걸 좀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런 상황을 뻔히 예측하고 이제 작년에 예. 우리 후보님께서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 15% 넘기면 선거비 전액 보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10% 넘으면 예. 그러면 이제 50%였던 걸 70%로 높이고 5%만 넘기면 절반 보전 받게. 요거를 이제 뭐 정치 약자 뭐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놨더라고요. 사실 근데 지명인가요? 지금 뭐 몇몇 군데 보면 막 6%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되게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요거 1%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거대로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감정이 들어요. 아. 지금 이거는 우리 후보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아닌데 막좀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롱런하게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진짜 완주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사도 상당 부분 좀 부족하고요. 예. 후보로서의 면모가 나올 만한 기사들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주목을 받았는데 다 여론조사 3자구도에 보면 이준석 나와 있는데 네. 대부분 뭐 5%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후보님 그럼 제가 어필 마지막으로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네, 하시죠. 일단 그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예. 그 최저임금을 이제 차등제로. 그러면 이제 기업이 또 이렇게 지역에 또 곳곳에 갈 수 혁신적이야. 있으니까 차등제로 딱 받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지금 이제 집 그 사고 싶은데 못 사잖아요. 그래서 주방하고 다용도실을 빼고 그럼 이제 한 8억짜리 집이 6억으로 줄어드니까 예. 누구나 집 살 수 있는 예.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도 이제 경쟁에 붙여서 민영화를 하는. 왜냐면 이제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구상들이 있고 예. 아무튼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네. 요 정도 어필하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네. 훌륭한 이제 선거운동이 될 것 이게 안 믿기지만 대선 공약이에요. 진짜입니다. 예. 랠리포인트.kr 가서 제가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식 홈페이지. 예. 그거 어둠의 보는 사람 많지 않을 텐데 진짜. 조회수가 많이 났더라고요. 진짜 후보님을 사랑하시나 봐요. 진짜. 어둠의 지지자, 네. 어둠의 비서실장 황희두 우리 비서실장이었고요. 그때 이준석 후보는 말이죠. SNL 같은데 나와도요. 예. 압도적으로 관심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 건 말이죠. 다 압도적으로 조롱당하는 장면. 이런 것만 조회수가 무지하게 잘 나오더라고. 시끄러 인마를 면전에서 한다든지. 그쵸. 이런 거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어둠의 그 비서실장으로서 전략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이렇게 언급해 주는 게 굉장히 고마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어쨌든 오마이 TV에서 저희가 참 다양한 후보들을 모시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좀 진짜 드렸고요. 공정한 방송이네요. 네, 아유, 공정합니다. 그럼요. 이게 진정한 치우치지 않는. 모든 후보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한덕수, 김문수가 방송 토론을 한다면 가장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로 물어봤는데 1번이 계엄 때 윤석열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거고요. 방송 토론이 열릴지 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 소방서에 또 전화할 겁니까? 이거는 이제 도지사인데 이름이 뭐요? 관등성면 대봐요 뭐 이거거든요. 자 그리고 3번이 턱걸이 몇 개 합니까? 마지막은 김문수 후보 전과 몇 범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까지 여러분들이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연합뉴스 속보가 떴는데요. 국민의힘이 내일 오후 6시에 참나. 잠시만요. 뭔데? 잠깐만요. 네. 이거는 제가 자세히 제대로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자,
국민의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일 오후 6시 인터넷으로 김문수 한덕수 토론회. 진짜 성사는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도 아니 아이씨. 장소가 없어. 아니 나 진짜 아니 뻥 아니야 진짜. 여기 진짜야 나 있는 그대로 읽었어.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인터넷이 인터넷으로. 뭐야? 이게 뭐지? 아니 이게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뭐 나는 아니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혹시 줌 같은 걸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이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이게 뭐야? 7080 그 70대 80대 분이 청년인 그런 당이라 그런지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뭔 말이야? 아니 줌으로 그게 다 한다라고 인터넷인 왜? 거지. 그들 입장에서 유튜브든 아프리카든 뭐든 이게 뭐야? 인터넷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뭐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네. 각자의 위치에서 혹시 뭐 스마트폰으로 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건가요? 네. 그것도 인터넷으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스마트- 어쨌든 연결해가지고 와 그걸 대박이다. 소스를 받아가지고 어. 인터넷에서 쏘겠다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야, 인터넷으로라는 말이 너무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시대에 안 맞는다. 그렇죠, 그렇지. 너무 어중간하잖아. 그 야, 인터넷을 이거 뭐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아니 유튜브로 다 원래 중계해. 근데 어. 유튜브로 다 중계하는데 진짜 인터넷으로 약간 뭐 버디버디로 주고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예요 뭐죠? 이게? 아 얼굴 보면 화나니까 설마 채팅으로 옛날에 그 채팅으로 하겠다는 건가? 저도 사실 그 생각했는데 채팅으로. 야, 내가 봤을 때 김은수 분은 이거 독수리타법이실 것 같은데.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이거는 인터넷 이게 통신. 어떻게 정당? 야 이거 국민의힘에서 실제 미치겠다, 내일 진짜. 오후 하필이면 제가 오래 다니는 여담스 TV의 속보입니다. 예, 인터넷으로 김문수 한덕수 토론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너무 웃다가만 끝나는 것 같은데 대단한데 진짜. 예, 실제 머니투데이에서도 국민의힘 내일 저녁 6시 대선 후보 단일화 인터넷 토론. 아 미치겠네. 아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면 이게 보도자료가 그렇게 보도자료야. 나가잖아요. 보도자료지. 인터넷이라고. 이건 보도자료야. 보도자료지. 야, 진짜 뭐냐?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쓰니까 인터넷 토론입니다. 와. 야, 진짜 신기하다. 인터넷 인터넷 토론이 뭐야? 와. 야, 와. 자 그래요. 미치겠다. 뭐 그렇다고 하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또 뭐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내가 그럼요. 답니다. 예, 예, 우리 또 한덕수 후보님 의연하게 대처하실 겁니다. 예, 예. 예. 인터넷 시대인 건 맞는데 네, 그렇죠. 대선 후보 토론을 인터넷 토론을 한다. 아. 예,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아까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덕수 후보 턱걸이 몇 개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후보님한테 너무 모욕적이에요. 아, 우리 후보님은 턱이 없기 때문에 턱걸이를 할 수 없어요. 턱이 있어야 걸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예. 끝까지 달려. 걸어다니는 맥스봉이기 때문에 예, 턱이 없으시죠. 예. 무턱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못 해요. 오늘 좀 웃음 최대치여가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주민 의원님을 왜 갑자기요? 왜? 예? 뜬금없이 왜 저?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저 중요한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아니 즐겼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 오마이 TV도 또 하나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오. 있어서 김상욱 의원이요. 오. 아. 내일 현충원 참배하고요.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국제신문이나 언론사에서는 대선 출마 뭐 검토 이런 것까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 보도를 일단 자가 발전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고요. 얘기가 좀 된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과 함께 김상욱 의원의 이런 탈당 보도가 민주당의 입당과 좀 연결지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일 본인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갑자기 웃음기 싹 사라져.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너 프락지라서 정보 못 주겠다 이거 아니야? 물론 제가 그렇지. 거기서 떠나려는 건데. 예, 예. 임시적으로 지금 프락치를 하고 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 최근에 그 모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내용도 그 김상욱 의원이 사실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사실 민주당이다. 국민의힘 보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딱 보고 이거는 사실상 민주당에게 보내는 뭐 혹시 시그널인가? 아니면 이미 민주당과 얘기가 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이슈가 확 사라지긴 했는데 예. 이제 새롭게 떠오른 건 내일 이제 거취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알고 계시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미 표정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표정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그 저는 네. 파마를 하셨다는 게 시그널이다. 네네네. 원래 파마는 감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파마 평론. 야 예. 오마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감았다. 예. 아니 근데 평소에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김상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친구죠. 좋은 친구고 예, 예. 그다음에 되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사명이 이제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 정도가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그것과 너무 많이 달라서 굉장히 힘들어했죠. 근데 힘들어 하니까 뭐 이제 동료 의원들이 지금 동료 의원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라 대부분 좀 민주당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혹시 그랬을까봐. 예, 저는 안타까워하시니까. 뭐 저하고 전화는 자주 하고 진짜요? 뭐 예. 어제도 몇 통을 하고 했는데 보통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뭐 본인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뭐 잘 지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죠. 방금 전에 전화했는데 예. 갑자기 전화 또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얼굴 보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가 봐요 요즘에. 참. 근데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예. 뭐 방송이 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지금 지금 이 국힘 이거는 이거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대로 장난이에요. 말씀드린 예. 거거든요. 예, 혹시 예.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어떤 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막 웃으면서 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 당 자체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거기에 맞게 저희는 그냥 맞게 비평을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국힘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점잖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고퀄이었죠. 그럼요. 예.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웃으면서 방송한다고 관심 있는 주제는 안 다룬다고 말씀하실까봐 김상욱 의원 거취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이제 박주민 의원께 좀 여쭤본 거고요. 실제 최근까지도 통화를 이제 자주 나누셨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단은 힘든 시기를 관통하고 있다. 네. 김상욱 의원 스스로가.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은 좀 아까운 인재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좋은 사람 맞고요. 네네네. 맞고 그다음에 이제 힘들게 정치를 하지만 아직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젊은이죠. 이재명 후보가 김상욱 의원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알고 계시겠죠. 평소에 어떻게 그 이재명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라는 분을 생각하시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예. 야 습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예. 의견으로 말이죠. 예. 김상욱 의원 한 명이 오는 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더 중요한 건 김상욱 의원이 상징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 국민들의 뇌리에 어떻게 남아 있느냐. 예. 우리 탄핵 투표할 때 마지막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 다만 이제 투표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국회의원이라면 투표를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 네. 국민의힘에서 그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던 모습, 예. 그리고 그 앞을 조롱하면서 지나가던 권성동, 그런 장면들이 우리 국민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 예. 김상욱 의원 한 명보다는 그 사람이 상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와인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뭐 연결된 사람 전혀 없고 예.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상욱과의 얽힌 얘기 좀 말씀드리면 예. 내란 있었던 날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보고 들어가라 그랬을 때도 같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내란 관련된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하고 나서 제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라. 그 표결 들어온 국민의힘에게 잊어먹지 마라. 이것도 네. 뭐 만약에 진짜 해제 표결에 의해서 계엄 사태가 해제됐다고 해서 또 잊어먹지 마라. 윤석열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저 그때는 상욱이가 안 친했거든요. 상욱이가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투표하는 게 더 힘들다.
우리는 더 힘들다. 힘든 상황에서 와서 투표했다.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죠. 그 너희들의 탓을 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잊어먹지 말라는 투로 얘기했다니까 뭐 알겠다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런 얘기들 나누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어느 정도의 이제 공감대가 있는지도 충분히 이제 좋은 말씀 사례로 남겨주신 것 같고, 네. 예, 오늘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네 분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념으로 정치하지 말아주세요. 김상욱 의원이 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뭐 등등의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너무 이제 그 왁자지껄하게 웃으면서 방송했다고 너무 저희를 비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진짜 저희 다 다룬 겁니다. 예. 그들이 저렇게 막장이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사실 막장이게 있는데요. 네. 또 있어요? 선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맞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방금 선관위원장에 이양수 사무총장을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양수가 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냐면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당무 우선권을 통해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갈아치우려고 했던 장동혁 의원을 처음에 지명했던 자리가 이양수 의원의 자리예요. 네. 사무총장 자리인데 여전히 사무총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인물이 선관위원장이 됐다. 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수 대박이다. 의원이 찐윤이거든요. 예. 찐윤이에요. 야. 그러면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다.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국민의힘의 인터넷 토론 인터넷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우리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방송 봐주셔서 저희가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영광이고요. 박주민 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거의 없다님과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세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